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은 잘 생각이 나지가 않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가진 생체 기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과학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벨크로나 방수 제품 같이 이미 생체 모방 기술을 접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식충식물인 네펜데스의 특별한 생체 기능을 모방해 해양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기름 뜰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생체 모방 기술은 동물, 곤충, 해양생물 등 그 분야가 굉장히 넓지만 오늘은 조경 박사 김선혜 연구사님 모시고 식물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환님. 이번에 네펜데스가 가진 독특한 생체 기능을 이용해서 기름 뜰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펜데스는 어떤 식물이고 또 어떤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기름 뜰채를 만들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네펜데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사는 상록 동굴 식물이고 그리고 곤충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식충식물입니다. 그래서 네펜데스는 줄기 끝에 포충랑이라는 곤충을 잡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어서 벌레들이 미끄러져서 안쪽으로 떨어지면 네펜데스가 소화액을 분비해서 이 곤충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 네펜데스 주머니 안쪽에 미끄러운 내벽이 있어요. 이 벌레들이 잘 떨어지게, 곤충들이 떨어지게 하도록. 근데 이게 보통 다른 식물이나 곤충은 큐티클의 왁스층이라서 미끄러운 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펜데스는 그게 아니라 작은 섬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섬모에 물이 이렇게 수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벌레들이 미끄러지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수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펜데스는 그 습도가 높은 열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 섬모에 이 수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이용한 거죠. 이러한 수막층에 착안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그 네펜데스 포충란 내벽에 섬모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름 뜰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흡착포나 기름 제거 뜰채는 한번 사용하면 버려야 되고 그리고 뜰채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기름이랑 같이 걸러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이라서 고비용에다가 폐기물 등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흡착포 같은 경우는 다 태워야 되니까 거기에 또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름 뜰채를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섬모로 인해서 그 바다에 오염된 기름을 제거할 때 물은 빠져나가고 뜰채에서 그리고 뜰채 그 작은 섬모로 인해서 수막이 생기는데 이 수막 위로 기름이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버릴 때 이 수막층이 있기 때문에 뜰채에는 기름이 묻지 않고 예, 그 기름하고 물이랑 같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 뜰채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름 뜰채에 수막이 있고 이제 흡착포랑은 다르게 기름이 뜰채에 묻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바다에 오염된 기름을 제거하는 방제 기술이라고 하니까 사실 예전에 태안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한번 있었었잖아요. 그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때 자원봉사 가시면서 뭐 흡착포로 닦아내던 그런 장면이 저도 아직도 떠오르는데 향후 원유 유출 사고가 생기더라도 이번 기름뜰채 같은 경우는 반영구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제거가 쉬우니까 그렇죠. 향후에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기술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앞서서 뭐 식충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식물의 그런 능력이 방제 기술에 적용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충식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식물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요. 이제 광합성은 하는지, 뭐 물은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식충식물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식충식물도 식물이라서 광합성을 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그렇게 한데 사람들이 식충식물 하면 벌레만 잡아먹는다라고 저도 오해를 그런 하는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게 아니라 식물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다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고 자기네 몸체를 만드니까. 근데 이 광합성뿐만 아니라 식물 토양에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세 가지 그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곡식 같은 것들, 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항상 우리가 논이나 밭에도 이 세 가지 비료를 뿌리기도 하는데 근데 식충식물이 사는 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동남아 열대 지역인데 그 지역의 토양에 질소가 부족해요. 질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네펜데스 같은 이런 식충식물들은 곤충이나 작은 곤충의 사체나 아니면 작은 동물들의 배설물 이런 걸로부터 질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레를 잡는 식물들이 보통 열대 지역에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식충식물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잡는 유형이 네펜데스처럼 주머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리지옥처럼 포획형 이렇게 앉으면은 덫처럼 확 잡아먹는. 잡아먹는 그런 네. 포획형이 있고 그 다음에 끈끈이 주걱처럼 벌레가 붙는 순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벌레의 사체에서 질소를 흡수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수중의 식충식물을 휩쓸려 들어온 곤충이 다시 못 나가도록 통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 내부로 이제 유인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유도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형태의 식충식물들이 있고 보통 질소가 부족한 열대지방의 우림이나 아니면은 수중에 있게 되는 거죠. 연구사님 그러면 식충식물 이외에 다른 식물들이 가진 독특한 생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방한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지금 기후위기로 물 부족 등이 문제가 심각한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이면 인류의 60%가 물 부족을 겪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활용하기 위한 해수 담수화 기술에 식물의 뿌리를 모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중동아시아 등에서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 해수 담수화 그 기술은 증발이나 역삼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CO2 발생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텍에서 2017년에 염생식물인 맹그로브 나무 뿌리에 필터링에 착안해서 여과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는 열대 바닷가에 뿌리가 바닷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식물인데 이 뿌리에서 보니까 염분을 빼고 물만 흡수하는 필터링 기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염분은 그 소금물이잖아요, 바닷물이. 거기에 그 NA가 양전하예요. NA 플러스로 양전하인데 이 맹그로브 뿌리 표면에 음전하의 여과층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을 이 마이너스가 붙잡아 두는 거죠. 그래서 물만 흡수하는 그런 여과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여과막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그 해수 담수화가 96% 이상 진행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은 별도의 전기적 에너지나 이런 게 들어 없이 그냥 물이 들어와서 이 여과막을 지나면 담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필터를 지나게 되면 담수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염생식물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염생식물이 맹그로브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맹그로브 뿌리에서 그 기능을 착안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방을 했다는 걸까요? 일단 염생식물은 소금기가 있는 바닷가 주변에서 나는 식물들을 전체적으로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함초, 칠면초, 퉁퉁마띠, 뭐 갯잔디, 갯자가 들어가면 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들인데 이름이 재밌네요. 예, 여러 이제 염생식물들이 있는데 이 맹그로브 나무하고 달리 우리나라 염생식물들 대부분은 소금물을 흡수를 하고 별도로 나트륨, 염분을 저장을 하는 것들이 뭐 뿌리라든지 아니면 줄기 한쪽에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삼투압에 필요한 세포 농도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맹그로브는 필터를 거쳐가지고 아예 흡수를 안 하는 식물이지만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염생식물 같은 경우는 흡수를 같이 했다가 나트륨만 분리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한 토양 같은 경우에 이 소금 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염생식물을 식재를 하죠. 그 예전에 인천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간척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미리 이제 염생식물을 쭉 심어가지고 소금기를 제거한 뒤에 조경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이 염생식물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또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나라의 염생식물과 다르게 결국 나트륨을 흡수하지 않고 필터로 거치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체 모방 기술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소금기가 남아있는 땅에는 식물이 살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염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신비로운 식물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종물의 식물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연구자분들이 또 식물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연구 중이지만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또 식물을 활용한 생체 모방 기술 사례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지금 최근에 탄소 중립 위한 연구들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게 인공 광합성 연구예요. 네. 그래서 인공 광합성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광합성이란 건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한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에너지, 이 정도 사업이었다면 인공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처럼 그 식물의 광합성이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공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물을 분해한 후에 그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다른 탄소,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연료에 사용되는 메탄올, 아니면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포름산, 그다음에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그 올레핀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 광합성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죠. 그래서 CO2를 없애면서도 청정 에너지, 태양을 이용해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인공광합성 기술이 이제 빨리 상용화가 돼가지고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게 인공광합성의 결과물이 다들 탄소 기반인 것 같거든요. 아까 뭐 메탄올, 올레핀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물질이 다 탄소 기반의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공광합성을 활용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없애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탄소 기반의 물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 정말 딱 맞는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구상의 화학물질의 95%가 탄소 기반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입고 먹고 그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탄소 기반이기 때문에 이 탄소를 활용한다면 엄청난 자원을 얻을 수 있겠죠. 아, 무궁무진한 기술이었네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생김새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더 다양한 생체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체 기능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는 했는데, 연구사님 얘기 들으면서 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이용한 생체 모방 기술도 많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식물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다 저마다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 저마다의 독특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무기는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좀 뜻깊은 과학 뉴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어벤져스처럼 개성이 넘치는 식물 이야기 들려주신 김선혜 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